안녕하십니까, 제이엔입니다. 오늘은 후지의 1억 화소가 넘어가는 중형 미러리스 카메라 GFX 100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즐거운 카메라에 나왔어요. 갑자기 중형 카메라 펌프가 와가지고 한번 써보겠다고 용산에 있는 즐거운 카메라 여기 와가지고 지금 GFX 100을 어떻게 보면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GFX 100이라고 그 후지 카메라의 중형 카메라에 대한 뽐뿌가 와가지고 한번 손으로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즐거운 카메라에서 흔쾌히 와서 사용해 보셔도 됩니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다가 이제 온 김에 여기에 유튜브 스튜디오도 있다고 그래서 온 김에 언박싱까지 하려고 지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빠밤, 후지에서는 원래 풀프레임을 만들지 않고 크롭바디, 후지 XT2 뭐 이런 XT3 이런 브랜드만 만들었었는데요. 풀프레임을 건너뛰고 그 크롭 센서의 크기의 한 4배 정도 되는 중형 카메라, 정확히는 이제 풀 사이즈 중형 카메라는 아니고 풀프레임 35mm보다 센서가 더 크면은 중형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그 풀프레임 센서보다 좀 더 큰 그러한 센서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이 센서 사이즈가 크면은 왜 좋냐면, 일단 심도도 심도지만 실은 심도는 렌즈나 그 다음에 입사 구경의 크기라든지 이제 요런 것들의 또 거리라든지 요런 것들 영향을 많이 받고, 실은 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점은 이 픽셀당 받아들이는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높고 그리고 정보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같은 사이즈를 놓고 어떠한 그 사진을 보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안부 디테일,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을 밝게 만들 때 그 정보가 굉장히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잘 살아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내에서는 조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고 조명을 맞추고 다이나믹 레인지를 살려가지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지만, 풍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수도 없고 막 산 전체를 막 밝힐 수는 없잖아요, 조명으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후보정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하지만 이 GFX 같이 중형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 안부를 끌어올리게 되면은 잘 살아나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어서 중형 카메라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풍경에 아주 올인을 하시는 분들은 중형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고, 또 제품 사진이나 인물 사진 찍으실 때 고화소가 필요하신 분들이 또 이 중형 카메라를 사용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풍경 사진보다 제품 사진 또는 인물 사진들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형이 주는 그 느낌이 어떨지 또 되게 궁금해가지고 오늘 와가지고 한번 핸즈온 및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열면 이 후지 필름의 스트랩 100 같아요. 용 100, 용 1100, 다큐멘트. 제 얼굴이 큰 편인데 제 얼굴만 하죠.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형 카메라 치고 이렇게 가벼운 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혁명입니다. 들고 다니면서 찍을 수 있는 중형 카메라라는 느낌입니다. 보통 중형 카메라는 미러도 크고 그래서 셔터도 좀 커서, 그러니까 미러샷 같은 게 있어가지고 찰컥할 때 흔들림이 찍힐 수가 있는데, 요건 전자식 셔터랑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샷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방지가 되고 핸드헬드로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당연히 고가 카메라이다 보니까 웨더실링 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다 되어 있겠죠.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틸트, 세로로 돌려서 이렇게 브이로그 카메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면 스크린으로 되진 않지만 틸트 스크린이 가로 세로 어느 정도 된다. 이 틸트 스크린이 이렇게 되는 건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로우 앵글 찍을 때 이렇게 아래 놓고 촬영을 할 때 굉장히 편하고, 이렇게 위로 돌려가지고 위에서 이제 하이 앵글로 찍을 때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 세로 틸트 스크린 같은 경우 그리고 가로 틸트 스크린 같은 경우 사진 촬영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세로 그립 위에 이렇게 액정 크게 있고요. 배터리는 여기 열어가지고 2개가 들어갑니다. 마이크하고 헤드폰 단자가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중형 카메라인데 영상 촬영 기능이 됩니다. 중형 카메라로 찍는 느낌은 또 다를 것 같기도 하고, 카드 슬롯이 2개입니다. 여기는 이 2개 동시 차징을 할 수 있는 충전기는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하나씩만 차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배터리 슬롯이 2개인데 이거를 요건 좀 아쉽다. 그리고 요거는 EVF가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군요. EVF는 여기 앞에 이 부분을 쭉 내려가지고
여기에 꼽아가지고 촬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보니까 각종 돼지코죠. 돼지코가 국가별로 들어가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홀더, 짠, 배터리가 2개입니다.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표준 단렌즈인데 조리개가 최대 개방이 2.8이에요. 그래서 2.8인데 애게 사람들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지금 풀프레임 기준에서는 1.4, 1.2 렌즈 또는 1.0 렌즈 또는 니콘의 뭐 낙투 렌즈 같은 0.95까지도 있는데 조리개가 2.8이 최대 개방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이거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조리개도 크롭 팩터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GFX 같은 경우에는 0.79라고 합니다. 그래서 2.8에 0.79를 하면 조리개가 약 한 2.2 정도 돼요. 그러면 F2 정도 되니까 풀프레임 수준의 F2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만 곱하는 게 아니라 ISO도 크롭 팩터 0.79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화각도 0.79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뒤가 확 날아가는 사진, 심도가 얕은 사진은 되려 풀프레임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풀프레임 카메라로 심도 낮은 사진을 막판까지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사시면 약간 곤란해집니다. 하지만 대신에 중형 카메라에서는 그 오묘한 느낌과 그리고 미칠 듯이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안부 복원력, 실제로 써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여기서 언박싱을 찍고 실제로 옮겨가서 찍어볼 예정이거든요. 그립감이 나쁘지 않습니다. 풀프레임 플래그십보다도 살짝 가벼운 느낌이에요. 뭐 핫셀블라라든지 페이지1이라든지 진짜 풀사이즈 디지털 백을 가지고 있는 중형 카메라,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디 가지고 다니면서 찍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GFX 같은 시리즈 같은 게 굉장히 가격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가 컨트라스트 베이스 같아요. 그리고 왔다 갔다 포커스 헌팅이라고 하죠. 찍찍찍 거리면서 이 헌팅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컨트라스트로 포커스 잡는 거는 되게 정확도가 칼핀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안부라든지 아니면 좀 어두운 곳에서 작업을 할 때라든지 대비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는 굉장히 찾는 데 힘이 들기 때문에 좀 빠른 템포로 인물 사진 작업을 하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진을 제가 쭉 보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선명하고 그리고 그 중형의 느낌이 묘하게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분명 풍경을 찍으면은 정말 잘 나오고 안부 복원력도 뛰어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왜냐면 제가 대비차가 큰 곳에서 안부를 쭉 끌어올려도 굉장히 부드럽고 노이즈 없이 올라오는 걸 알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 나가기가 무서워서 풍경 사진을 샘플을 찍지 못한 점 아쉽긴 하지만 이 밝은 곳과 어두운 곳 대비차에서 그리고 그 밝은 하이라이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섀도우 데이터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 중형 카메라만의 특징이지 않나 싶습니다. 고정적으로 스튜디오에서 그 제품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풍경을 찍는다든지 고화소와 그리고 이 엄청난 다이나믹 레인지 안부 복원력을 누릴 수 있는 장르인 뭐 천체라든지 요런 그러한 촬영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중형 카메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빠른 연속 촬영이라든지 스피디한 인물 눈 검출 포커스를 활용한 그런 촬영은 약간은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어마무시한 스펙에 잘 만듦새로 나오는 GFX는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1000만원짜리 포토 카메라를 영상용으로 사시지는 않겠지만 영상용 기능이 30프레임,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서 손떨림 방지도 가지고 있어서 나름 핸들드로 했을 때 손떨림 없이 잘 촬영할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나 후지의 이터널 프로파일이라든지 여러가지 필름 에뮬레이터 파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예쁘게 담아줄 수 있는 워크플로우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이거든요. 다 좋았는데 문제는 눈 검출 IF가 동영상에서 뭐 쓸모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그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AF도 굉장히 잘 안 돼서 되긴 되는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포커스가 너무 자주 나가서 영상용으로 쓰시려면 이 매뉴얼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2개 들어가서 배터리 사용은 굉장히 빵빵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만듦새나 무게나 이런 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춰진 고급 스틸 이미지를 찍을 수 있는 그러한 카메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이카 같은 중형이지만 예쁜 쓰레기냐, 아니면 성능으로 무장한 그리고 예쁜 컬러 색감과 그리고 고화소와 그리고 사진 찍었을 때 주는 만족감을 주는 GFX 100이냐, 저는 GFX 100에 한 손 들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사용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